자, 이번 시간에는 중앙처리 장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초적인 개념에 구성 요소가 어떤 것이 있느냐를 확인해 보죠. 자, 우리는 컴퓨터에서 보조 기억 장치라는 게 있죠. 그리고 주기억 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여기에 보관되어 있다가 여러분이 실행 버튼을 누르면 주기억 장치로 적재가 됩니다. 그죠? 이건 보조 기억 장치고. 자,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죠? 프로그램들이 쭉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CPU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하나의 명령을 CPU로 가져와야 돼. 그 명령을 해석을 해보니까 주기억 장치에 있는 어떤 특정한 A 값이라고 하면 혹은 B라고 하는 값에 있는 3과 4를 가져오래. 그럼 또 나와서 얘를 가져와야죠. 그리고 완벽하게 연산 준비가 되어 있으면 연산을 하겠죠. 즉 실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명령대로 처리해 준 다음에 그 다음 명령을 또 가지러 가야 되겠죠. 그 다음 명령을 가져와야 되겠고. 자, 이런 형태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우리는 컴퓨터가 운영이 됩니다. 그러면 이 CPU라는 장치는 기본적으로 어떤 개념이 있느냐. 일단 연산 장치가 있어야 되겠죠. 연산 장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말 그대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한다는 얘기고 경우에 따라서는 AND 연산, OR 연산, 여러 가지 연산들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산술 연산, 논리 연산 장치라고도 얘기합니다. 산술 논리 장치다 이렇게 얘기도 한다는 얘기죠. 연산 장치뿐만 아니라 제어 장치도 필요하죠. 실제로 CPU의 가장 핵심 장치죠. 어떤 명령을 지시하고 신호를 보내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형태의 장치가 존재합니다. 이것들은 다 기억 장치인 레지스터 형태로 존재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CPU 안에 제어 장치와 연산 장치를 구분하는데 거기에는 그 기억 장치도 존재하겠죠. 기억 장치를 대부분 뭐라고 한다? 레지스터라고 한다. 그러니까 얘도 기억 장치고 얘도 기억 장치죠. 얘도 기억 장치입니다. 그죠? 요거 CPU 안에 있는 요것도 기억 장치라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메모리다 그러면 얘를 말하는 거고, 메모리 CPU 안에 메모리다 그러면 그건 레지스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지스터라는 것은 CPU 안에 있는 고속의 레지스터로 기억은 하지만 당연히 기억을 할 수 있는 거지만 특별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레지스터라고 하는 거죠. 어떤 역할들을 하는 거냐면 다음에 수행할 명령어가 뭐냐 그걸 가리키고 있는 레지스터도 존재하고, 실제로 명령어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임시 기억 장치도 존재하는데 그것도 레지스터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명령어 그 위치 메모리의 위치 값을 지적해주는 어드레스, 주소를 가리키는 레지스터도 역시 기억장치입니다. 그러니까 기억장치라고 보통 얘기하지 않고 CPU 안에서는 그냥 레지스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연산장치, 제어장치, 기억장치 이렇게 있지만 보통 레지스터는 연산장치도 있고 제어장치도 있기 때문에 크게는 연산장치와 제어장치로 구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거기 사용되는 기억장치는 다 레지스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CPU의 구성 요소는 크게 연산장치와 제어장치로 구분이 되고요. 연산장치를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산술, 플러스 빼기, 나누기, 곱하기 같은 거, 그 다음 논리, AND와 같은 장치가 존재한다. 산술 연산 및 논리 연산을 수행하는 산술 논리 장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등을 수행하는 장치고, 가산기, 덧셈기죠. 보수기, 보수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보수라는 얘기 들어봤나요? 10의 보수, 10의 보수를 생각한다면 3의 보수는 얼마일까요? 7이고 5의 보수는 5고 4의 보수는 6이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합의되는 것을 다 보수라고 그러죠. 3의 보수는 7이고 5의 보수는 5고 4의 보수는 6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보통 이런 개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수치에서 4, 3, 2, 7, 6, 5를 빼라. 그러면 요 맨 끝에 자는 5예요. 5, 그죠? 요 두 개에서 10의 보수가 되는
여기는 얼마? 9의 보수로 찾으면 되죠. 여기는 6, 3, 7, 9가 되게 해주면 돼요. 7, 여기는 6, 5. 그렇잖아. 하나 빌려오면 9에서 3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빼기, 이런 형태의 빼기는 보수를 이용하는 게 좋은데 맨 끝자리만 뭘로? 10의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부터 나 9가 될 수 있도록 자리를 써주면 결과가 쉽게 나오죠. 그러니까 10의 보수는 이렇게 되고 9의 보수는 어떻게 될까요? 9의 보수에서는 3은 6이고 7은 2고 4는 5고 이게 다 보수의 개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진수의 보수의 개념을 쓰는 거는 그럼 이진수는 뭐야? 0하고 1뿐이잖아요. 1의 보수는 얼마? 0. 0의 보수는 1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반대되는 개념을 보수라고 하는데 이 반대되는 개념이 컴퓨터에서 왜 필요하냐면 바로 보수는 음수를 표현하기 위한 것과 또한 바로 뺄셈기를 따로 두지 않습니다. 가산기는 덧셈하는 장치예요. 그럼 뺄셈도 있어야 되잖아요. 뺄셈 장치도 필요했죠. 초기에는. 그러나 덧셈기 하나만 가지고 뺄셈기를 쓸 수 있다면 뺄셈을 할 수 있다면 굳이 뺄셈기 장치를 집어넣을 필요는 없죠. 그래서 덧셈기, 즉 가상기에다가 보수 기능을 이용해서 뺄셈 장치를 만듭니다. 그래서 보수기가 중요한 거죠. 누산기, 누적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계산을 할 때 잠시 기억하는 장치입니다. 계산을 할 때 잠시 기억 장치. 여러분이 계산기를 두들기면 3 더하기 4 하면 아직 계산이 안 된 거죠. 이꼴을 쳐야지. 엔터를 쳐야만 계산되잖아요. 그러니까 3 플러스 4가 임시 어딘가 기억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을 기억하는 게 어큐뮬레이터라고 해서 누산기라고 하는 거예요. 플립플롭은 한 비트를 기억하는, 비트를 0과 1을 하나 기억하는 장치를 플립플롭이라고 해요. 데이터 레지스터, 데이터를 기억하는 거. 연산하기 위해서는 뭔가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기억하는 레지스터를 데이터 레지스터라고 합니다. 이제 자세히 배우겠죠? 이런 게 다 연산장치 범주에 속하는 거고요. 제어장치는 컴퓨터에 있는 모든 장치의 동작을 지시하고 제시해야 됩니다. 연산을 하라고 하는 거나 주기억장치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라고 하는 거나 다 뭐에 의해서? 제어장치에서 지시가 되는 겁니다. 오다가 떨어지는 거죠. 신호를 보내서 이 작업을 수행해라, 이 명령을 수행해라, 수행해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게 제어장치라고 하는 거죠. 자, 문제를 풀어보죠. 기초적인 구성 요소만 봤으니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기억을 수행하는 건 당연히 산술 논리 장치. 다음 제어장치 구성 요소 옳지 않은 건 연산장치, 프로그램 카운터, 부호기. 그 다음에 명령어 해독기 이렇게 나오죠. 연산장치는 제어장치에 속하지 않습니다. 엄격히 분리되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가 답이 되는 문제. 자, 그래서 기본적인 연산장치와 그 다음에 제어장치의 기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